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는 사람 마음이지 라는 뜻이 담긴 사연입니다. 어차피 줄 거 얼른 주었으면 하는 며느리, 꿈쩍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시어머니, 서로 말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입니다. 이왕지사 걱정할 것이면 전자가 나을 수도 있다 생각하겠지만 가족들 간에 오해를 하고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차라리 후자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임대사업자이십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노른자 땅에 줄지어 건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피스텔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엄마는 항상 오빠와 제게 살아생전에 똑같이 나누어서 유산 분할을 해주시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빠와 저 사이에 언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욕심이 없었던 거였는지 아니면 둘 다 물렁한 성격이었는지 몰라도 오빠나 저의 반응은 뜨끔미지근했었습니다. 사실 실감도 나지 않았고 아무리 엄마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노력의 대가 없이 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한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작은 집이지만 제 명의가 된다는 것도 좀 이상했고 오빠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성인이었고 경제 생활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엄마의 찬스를 쓰는 것은 딱히 내키질 않더라고요. 오빠나 저는 엄마가 그리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냥 알아서 하시던지 아니면 사회에 환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곤 했습니다. 그냥 엄마 마음대로 해요. 그걸 왜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야. 항상 엄마가 그랬잖아.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도 없다고. 우리가 뭘 했다고 그걸 우리한테 냉큼 집어준다는 거예요? 우린 부담스러워. 그리고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청약 넣는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아우 난 싫어. 관리할 정신도 없고 엄마 백 쓰는 건 더욱 싫어. 그냥 엄마 쓰시고 싶으신 만큼 쓰시다가 나중에 멋지게 사회에 환원을 해요. 오빠나 제가 정직해서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엄마는 저희의 바른 생각을 듣고는 장하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가 결혼을 약속했었던 여자와 시궁창에 빠지다 못해 그 물까지 마셔야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거든요. 엄마도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긴 했지만 속상하실까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었네요. 오빠는 대학 때부터 연인이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참 잘 어울렸고 저 또한 그 언니를 좋아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 올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었죠. 그런데 사회인이 되고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깨닫게 된 오빠의 여자친구는 점점 속보이는 짓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오빠에게 묻혀 취집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오빠 여자친구 집이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돈이 궁한 집안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 왜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진 아직도 궁금하긴 합니다. 당시 저는 취준생이었고 오빠 여자친구는 직장인이었어요. 저와는 언니 동생 하며 잘 지냈던 오빠 여자친구가 언젠가부터 제게 쌀쌀맞게 대하기 시작했고 저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았었는데 말이죠.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아무리 곱씹어봐도 생각나는 게 없는데 오빠 여자친구가 왜 제게 저리 행동을 하는지 어리둥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제게 묻더군요. 제가 여자니까 여자의 심리를 잘 알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최근에 땡땡이랑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나는 참 여자를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과하게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내 감에 너랑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분명 네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라곤 하는데 너 만일 취업 안 되고 제대로 자리 못 잡으면 어머니 사업을 물려받는 거냐고 묻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똑바로 정리를 하라고. 예전 엄마들이 아들 하지 요즘엔 딸을 더 위하는 법이라나? 너한테 다 뺏기기 전에 얼른 어머니한테 약속을 받아내라고 하는데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오빠가 멍텅구리였는지 아니면 남자들이 다 저렇게 순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전 오빠의 말을 듣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취직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안 그래도 언니는 회사 생활을 엄청 힘들어 했었습니다.
매일 괜한 걸로 트집을 잡아서 자기만 괴롭힌다고 얼른 결혼해서 일을 관두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죠. 오빠랑 결혼 이야기가 없을 땐 그렇게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었으면서 이제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다 보니 제가 걸림돌 같았나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것뿐인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사람이 돌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사람이 한번 욕심을 품게 되면 치졸하게 변하기는 하는가 봅니다. 딱 들으면 모르겠어? 한마디로 오빠는 결혼하고 나면 편하게 들러붙어 살겠다는 말 아니야?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언니 왜 그런데? 그래서 요즘 나한테 예전 같지 않고 떽떽거렸던 거였구나? 진짜 웃긴다. 우리도 엄마한테 엄마 재산이 얼마인지 물어보질 않는데 며느리 될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 딱답 나오는 거 아니야? 정말 나는 이런 일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정말 그런 여자들이 있긴 하는구나. 그럼 언니 말처럼 엄마한테 약속을 받을 테니 모시고 살자고 해봐. 어떻게 나오나. 아마 모시고 살자고 하면 치를 떨걸? 우리 신혼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편하다고 오빠한테 아양 떨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싶어 하는 거네. 기가 막힌다 정말. 결국 오빠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만 했을 뿐인데 뭘 그거 가지고 헤어지기까지 하냐며 오지랖을 떨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점점 오빠의 여자친구의 수위는 높아져만 갔거든요. 눈에 빤히 보이게끔 말이죠. 그 언니를 보면서 저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자로서 오히려 제가 창피해지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대놓고 엄마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결혼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어머니 일 받아 사려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어요. 연세 드시면 점점 수에 약해지는 법이잖아요. 관리할 것도 많아서 머리 복잡해지실 텐데. 저희 결혼하면 다 제게 맡기시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친목 모임도 하고 그러세요. 어차피 나중엔 저희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미리미리 일 익혀서 나쁠 건 없잖아요. 언니는 일 안 해요? 요즘 세상에 어떤 여자가 결혼한다고 일을 관둬요.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사상 자체가 올드하네요. 그리고 임대사업이 무슨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쓸 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직 젊어요. 그 정도도 못할 정도로 노쇠하신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행 많이 다니시고 친구분들하고도 모임 많이 하세요. 언니가 오해를 하시나 본데 저나 오빠는 엄마 일은 엄마가, 오빠 일은 오빠가, 제 일은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말 립 서비스라도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정말 기대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엄마, 며느리들이 모시고 산다는 말 고지고대로 믿지 마. 나도 결혼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절대로 시어머니 모시고 살지 않을 거야. 서로 불편하고 서로 감정만 나빠진다고 하더라고. 그땐 그 언니가 엄청 얄밉더라고요. 엄마 건물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오빠나 제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들 사람이 벌써부터 김칫국을 먹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오빠는 그 언니와 이별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는데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더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러터진 오빠가 헤어져야겠구나 생각을 할 정도면 말이죠. 그 일을 겪고 난 뒤 오빠와 저는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엄마의 것을 탐내는 옹졸하고 비열한 자식들은 되지 말자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일로 싸우게 되거나 의가 상하게 된다면 둘 다 함께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나란히 손잡고 이 세상과 굿바이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오빠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저는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엄마가 항상 남의 돈 먹기 쉽지 않은 법이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만 힘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법이잖아요. 힘들고 여유가 많진 않았지만 오빠가 결혼을 하며 독립을 했었던 것처럼 저도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언니는 맞벌이를 하다가 조카가 생기는 바람에 일을 관두었습니다. 그냥저냥 문제없는 사람이었고 엄마와도 저와도 적당한 선을 유지하며 평범하게 지내는 사이였었죠.
그런데 조카가 태어나고 나서 조금씩 새 언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오빠네 집이 20평대 조금 넘는 집이었는데 갑자기 오빠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 집이 좀 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멀어서 몸이 고되다는 말을 했지만 눈치를 보아하니 그 이유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오빠에게 저는 족치듯이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혼자 벌어서 분명히 여유가 없을 것인데 그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니네 새언니가 원해서 그래. 애도 태어났고 이제 점점 애 물건들도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 점점 돈 들어갈 일도 많아질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들 사이에선 어떤 동네에서 살고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하는 게 되게 민감한 건가 봐. 뭐 수준이 다르다나. 암튼 그래서 지금 아니면 이사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무리가 되긴 하는데 이사하려고 해. 사실 내 입장에선 좀 버겁긴 한데 뭐 어쩌겠냐. 와이프가 그리 하자고 맨날 들들 볶는데 너는 능력 좋은 남자 만나도록 해라. 이 오빠 요즘 정말 죽을 맛이다. 오빠의 급여가 절대 적은 것도 아니고 새언니도 어느 정도 조카를 키워놓고 일을 다시 시작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말을 들어보니 새언니는 조카의 양육에 힘을 쓸 것이고 재취업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가 안쓰럽긴 했지만 그래도 오빠와 새언니 인생이니 제가 참견할 바도 아니고 그래서 힘을 내라고 이야기는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혈육인 오빠가 요즘 사는 게 죽을 맛이라고 저한테 꼭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나라고 한 조언이 제 가슴에 깊이 남게는 되었습니다. 한 많은 여자의 일생들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장에게 짊어지는 삶의 무게 또한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언니나 오빠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카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택배로 시켜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 조그만 것에 쓰여지는 물건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뿐인 조카이다 보니 성분을 하나하나 따져서 구매를 하니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언니는 처음엔 제게 많이 고마워했어요. 원래 고모보다는 이모들이 조카들에게 선물을 많이 하는 법인데 새언니 동생보다 제가 조카에게 더 잘한다며 은근 저를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사준 물건들보다 항상 한 단계 위인 제품들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단 10,000원이라도 조금씩 더 비싼 그런 물건들을 말이죠. 저도 나름 성분을 분석하고 생산지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보내는 건데 나중엔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원하는 게 많은 거지? 그냥 선물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카에게 다달이 보냈던 택배 물품을 중단했습니다. 분명 제게는 이야기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짧게 보낼 거 뭐하러 사람 기대하게 만들었냐고 오빠에겐 한마디 하긴 했겠죠. 이상하게 새언니는 그 전까진 안 그랬는데 조카가 태어나고 나서 사람이 좀 이상해지긴 했습니다. 자기 자식은 자기에게만 예뻐 보이는 법인데 조카를 사랑하다 못해 아예 콩깍지가 씌어져 버렸더라고요. 게다가 애가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것 같은데 고작 3살밖에 안 되는 애에게 100만 원이 넘는 고가 영어 교육을 시키더군요. 언어라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지만 돈 한 푼 벌지도 않으면서 조카에게 너무 과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1년 가야 셔츠 한 벌 사입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도 새언니는 항상 부족해 보였어요. 이미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수행해야 할 스케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두었더라고요. 그 스케줄표를 보니 제 숨이 다 차지더군요.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하니 요즘 엄마들 그 정도 안 하면 애가 뒤처진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새언니의 스케줄표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은 바로 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반대표 반장 엄마가 되어야 한다라는 항목이었어요. 맘충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치맛바람을 일으키려고 한다 해야 할지 암튼 철두철미한 그런 새언니였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해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한마디 하면 나이 어린 것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이 무엇인 줄도 모르는 것이 신우이 노릇만 한다고 할 것이 뻔했죠. 오빠는 점점 수척해져만 갔고 그에 못지않게 언니도 결혼 초와는 달리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오빠가 제게 면목이 없다며 몇백만 원씩을 빌려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약속한 채 날짜에 갚긴 했었지만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 라고 말이죠. 오빠나 새언니나 본인들을 위해 흥청망청이 아니라 조카를 위해 잘 한번 살아보자고 덩치를 키워놓은 것인데 설마 친손주인데 엄마가 모른 척을 하실 분은 아니었거든요. 아마 오빠도 새언니도 독립적인 사람들이었기에 엄마에게는 손을 못 벌리겠다 싶어서 이번엔 제가 좀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 또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말하기엔 겸언쩍었기에 주말마다 엄마 집에 가서 우선 애교를 떨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중에 자주 새언니가 조카를 데리고 엄마 집에 왔었나 보더라고요. 조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는 것을 보고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지내며 슬슬 이번 주에는 엄마에게 말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은 찰나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있잖아. 너 요즘 어머니랑 통화하거나 얼굴 뵌 적 있어? 난 방금 통화를 했었는데 별 이상한 걸 눈치를 못 채겠는데 니네 언니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애 데리고 어머니 집에 자주 놀러 가는데 근데 어머니한테 치매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하네. 깜빡깜빡 잘 잊으시고 괜히 멍하게 있으시고. 니네 언니가 어머니 집에 더욱 자주 간 것도 어머니 증상을 좀 관찰해 보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그냥 연세를 드셨으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혹시 너 뭐 느낀 거 없어? 그리고 요즘 어머니 만나는 남자분 계시니? 네 새언니는 그런 눈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주 밖에 나가서 전화하시고 같이 있는 시간에도 카톡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니네 언니가 하는 말이 얼른 어머니 재산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네. 혹시 어머니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정신없는 어머니를 이용해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왜 그러니 TV에서 좀 많이 봤잖아. 어머니 정말 정신에 이상이 생기신 거니? 그리고 네 눈치에도 어머니가 만나는 남자분이 계신 것 같아? 난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오빠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 새언니와 결혼하기 전 헤어졌던 그 여자친구와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끼쳤어요. 이건 완전히 엄마를 음해하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엄마는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정신을 놓을 뿐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땐 그런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남자친구? 완전 웃기다 못해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건지 아니면 이런 수를 써서라도 엄마 재산을 한몫 챙기고 싶은 건지 참 대단한 새언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쪽제비도 낯짝이는 법인데 이렇게 염치불구할 수가 있을까요? 전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솔직하게 새언니의 의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예상외로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 화를 낸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새언니가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리 말을 하니 오히려 부끄러움은 제 몫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일에서 빠지라고 만일 너까지 나서서 이 일을 안다고 생각을 하면 오빠 부부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엄마가 알아서 해결을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 궁금했지만 저는 잠자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엄마에게 듣게 되었죠.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왜 오빠네가 이사를 한다고 하는 거야? 엄마한테 들어가 산다고 하던데? 뭐라고 얘기했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뭘 뭐라 하긴 다 큰 애들 회초리를 드니? 그냥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말로 따다다다 해버렸지. 그냥 둘 다 불러서 혼 좀 냈어. 그리고 미친 사람이 나 미쳤다고 광고하니? 간단하게 치매 검사하는 항목들이 있더만. 그래서 그 결과지 보여주고 나 정신에 이상 없다 얘기해줬지 뭐. 그리고 남자친구? 아휴, 제발 좀 하나 걸렸으면 좋겠다. 이건 뭐 남자들이 보는 눈이 없는 건지 나만 보면 도망가기 바쁜데 무슨 남자를 만나. 암튼 그래도 네 새언니가 수긍을 했고 잘못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했어. 가족 간에 그런 이야기 길게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튀어나오는 법이거든. 그래도 중간중간에 화가 나서 욕지거린 좀 했다. 그걸 트집 잡아서 못된 거, 해괴망측한 것이라고 싸잡아대면 걔들 이혼하라는 것밖에 더 되니? 애도 있는데 말이지.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얘기했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면 가랑이 찢어지는 법이라고.
한 푼이라도 받고 싶으면 내 밑으로 기어 들어와서 세상 사는 법 좀 배우라고 했다. 성질 건드리면 몽땅 다 니들 말대로 사회에 환원한다고 협박 좀 했지. 뭐 시어머니 입장이니까 꼰대짓 좀 한 거지.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분가를 시켜줄 생각인데 그 전까진 좀 시어머니 노릇 좀 하려고 한다. 성질 같아서는 머리채라도 잡고 지운들고 싶은데 어쩌겠냐. 네 오빠 마누란데. 어이구 이리저리 휘둘리는 아들 둔 게 죄지 뭐. 결혼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한쪽만 일방적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엔 탈이 생기는 법이거든. 네 새언니도 그러고 싶어 그랬겠니? 쪼들리다 보니 그리고 애가 커가는 걸 보니 욕심이 생겼겠지. 게다가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건 지 엄마한테 도움 한번 청하지도 못하고 나 죽을 때 도시락으로 가져갈 재산도 아니고 어차피 너하고 오빠 건데. 어이구 바보 멍텅구리 같은 놈 같으니라고. 지 여편네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꾀를 쓸 정도로 만든 네 오빠가 가장 잘못한 거야. 암튼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너도 그냥 이번 일은 못 들은 척해. 그래도 새언니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치매 검사라는 것도 받아보고 좋게 생각하기로 하자고. 저 같으면 못돼 먹은 며느리 두 번 다신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나 봅니다. 애도 있는데 이혼시켜서 좋을 것이 뭐가 있냐고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해두었고 데리고 있으면서 시어머니의 무서움을 알려주면 다시는 그런 엉뚱한 말을 입에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엄마 해결 방안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보다 오래 사신 분이니 생각이 다 있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대장부 스타일이시니 아마 또다시 쉽게 엄마에게 대들 용기가 생기지는 못하긴 할 겁니다. 다음번에 그러면 분명히 뼈도 못 추릴 테니까요. 한 번은 용서하지만 엄마 사전엔 두 번이나 넘는 그런 냉혹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아직도 오빠 부부는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엄마와 새언니가 본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었던지라 딱히 달라진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오빠 얼굴이 점점 피긴 하더라고요. 제게 돈을 빌려가는 일도 전혀 없고요. 그리곤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참은 이유는 바로 오빠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몇 년 전 이야기했지만 우리 새언니 그래도 너무 앙큼하지 않은가요? 다행히 엄마가 당하기만 하고 얕은 꾀에 넘어가지 않는 시어머니라 참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 며느리 입장은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남에게 부끄러운 일은 벌리지 않는 그런 며느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